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뭔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사흘 연속 국내 신규 확진 60명대. 이게 좀 내려가야 되는데요. 50명 밑으로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방역 위반자 과태료 추진한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 내놨고요. 지금 광주 지역의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요. 전 세계 하루 확진이 21만 명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뭐 기사에 20만 명인데요. 숫자가 그새 또 늘었습니다. 계속. 그리고 여기 보면 뭐 6억 명 얘기가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속도면 스페인 독감을 추월할 수 있다. 내년 봄까지 최대 6억 명 감염 가능성이 있다. 미국 MIT 연구소의 전망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5억 명 정도가 감염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6억 명이면 넘어서잖아요. 물론 범위가 있습니다. 내년 봄에 2억에서 6억 정도다. 최대치가 6억이 된다는 거죠. 감염력이 6배 높은 변종 코로나. 지금 이 얘기 나옵니다. 전 세계 확진 55%가 6월에 발생했다. 코로나의 30%가 돌연변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신이 나와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돌연변이니까. 달라진 겁니다. WHO 방역 성공한 나라에서도 다시 번져 재봉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 좀 보실까요? 2월부터 있어요. 7월까지. 쭉 증가하다가 요쯤에 뭔가 주춤하는 거 아니냐 했어요. 그러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요. 다음 사진 좀 보겠습니다. 미국 확진자 세계 1위. 사망자 최대입니다. 그럼 조심해야 할 거다. 이게 상식이죠? 전혀 아닙니다. 보시죠. 미국 코로나 위기인데 마스크도 안 쓴 채 독립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입니다. 어떡하라는 거죠? 사진 좀 봐주세요. 뒤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죠. 마스크 쓰신 분 안 보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린 기념식 행사장에서 이 모습인 겁니다. 자,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Our nation is witnessing a merciless campaign to wipe out our history, defame our heroes, erase our values. We are now in the process of defeating the radical left. 지금 코로나는요,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과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윤경호 의원님, 왜 이러는 겁니까? 우선 마스크 문제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줄라이 4스 독립기념일 행사를 사실은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게 경축하는 분위기거든요. 화면에서 보셨듯이 불꽃놀이 축제도 하고요. 워싱턴 DC에서 불꽃놀이 축제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지금 그거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 취소한 것도 많았습니다. 러시모 산에 7,500명 정도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모였다지만 단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는 외신 보도 저도 봤습니다. 지금 미국 내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마스크를 쓰면 반공화당 내지는 친민주당 이런 기류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역을 뛰어넘어서 정치적인 의사표시인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좀 이상한데요,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모여서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저렇게 다중이 모였더니 결국 확진자가 나오더라. 그래서 외신 한구탱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장남의 여자친구가 행사에 참석했다가 마스크를 결국은 안 썼는데 결국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까지 이미 캐치프레이즈 나왔습니다. 로우 앤 오더, 법과 질서. 그건 기득권층 또는 백인층들만 똘똘 뭉치는 걸로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사실 미국의 인종 분포를 보면 백인이 60% 초반대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히스패닉, 남미 출신 히스패닉이 예. 한 15, 6%, 예. 그리고 흑인은 13, 4%에 그치거든요. 아시안이 한 5%. 예. 그러니까 인종의 분포로만 따지면 백인들이 똘똘 뭉치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국 내 사회가 꼭 그렇게만 가지는 않는다.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정치가 우선이냐 아니면 방역이 우선이냐. 방역이란 건 잘못하면 미국 예.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 지금 전망의 위협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나왔습니다만 내년 봄까지 최대 6억 명이라는 예. 거는 아까 이 앵커가 얘기했습니다만 스페인 독감은 예. 1910년대 말 예. 벌써 1차 대전 후 예. 그리고 당시 통계도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많거든요. 2년에 걸쳐서 5억 명이라는 예. 희생자 얘기인데 지금은 불과 1년 사이에 저렇게 많은 숫자가 예.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정치가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 이런 걸 따질 계제를 혹시 넘어서면 그러면 정말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저는 저런 뉴스를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미국 발로 계속 이런 모습이죠. 뭐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냥 간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 뭐 오늘 사진 소개됐지만 그 전에도 계속 나왔던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댓글입니다. 이재명, 박원순 둘 다 맞는 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죠.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된 댓글도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은 공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남겨주셨고요. 이 택시, 구급차 이 사안이죠. 옳고 그름은 법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코로나의 끝은 언제일까? 지친다 지쳐. 이런 답답한 심경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